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자랑질하고 염장 지르고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아는 분이, 그 사람, 이 사연을 주신 분, 아는 분이 자랑질도 하고 염장 지르고 해서 속이 너무 상한다는 거죠. 복수하고 싶은데, 저 자랑질하고 염장질 하는 사람에게 복수는 하고 싶은데, 마음이 계속 복수심에 불타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속은 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속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이 자랑질하는 인간들이 있죠. 자랑질하는 인간들이 있고 염장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맥상통 비슷한 부류들이죠. 자랑질하는 사람 그리고 염장지르는 사람 이 둘 좀 나눠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랑질하는 사람들한테 속상한 경우가 있죠. 아, 저 엄청 잘난 척하네. 엄청 자랑을 하네.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력에 대해서 자랑질을 하고 권력, 명예에 대해서 자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 자기가 늘어났는 재력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권력, 명예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쭉 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죠. 2017년, 2013, 14, 15, 15, 16, 이까지, 15까지, 2013, 2014, 2015까지 탄탄한 바탕을 깔고, 16, 17, 18, 19, 올해도 또 계속 그러고 있죠. 물론 그 호가와 실거래가 워낙 매물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동산적인 얘기는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몇 억을 벌었어요. 요즘 서울의 집값 아파트 다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놓쳐서 집을 그때 안 샀던 분,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집이 이번에 5억이 올랐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자랑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 집을 안 샀던 사람, 혹은 그때 오르기 전에 판 사람도 있죠. 이런 분들은 속이 많이 상합니다. 많이 상하는데, 그런 걸 알면서 앞에서 자랑질을 하면 속이 상하죠. 그 다음에 권력, 명예도 마찬가지죠. 승진이 되냐, 안 되냐. 안 될 것 같은 게 거의 확실한데 50대 중후반에 이제 승진 안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승진 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이제 승진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승진을 했어요. 승진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어떻게 해서 승진했다는 둥 마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자랑질을 해버리면 마음이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싱숭생숭한 거죠. 자식 문제에도 많죠. 특히 우리 지금 행복이 먼저다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보면 40대, 50대 많으신데 50대 제일 많죠. 50대 보면 이제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어떤 대학을 가느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지금 보면 이제 대학을 막 입학하고 대학생들인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대학을 들어갈 때, 이 집에는 대학을 이번에 잘 못 가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막 자랑질을 합니다. 이번에 이 대학 갔는데, 등록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 그러면서 자랑질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질을 하면요, 그냥, 아이고, 애썼다. 그래, 욕봤다. 그래, 고생했다. 이래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자랑질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또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랑 좀 하겠다는데,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괜히 그 사람 자랑에 의해서 본인의 상황을 비교해서 본인이 속상해하고 본인이 아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남이 상대방이 자랑을 한다. 그 자랑을 하면, 그래, 애썼네. 욕 봤다. 그래, 고생했다. 그 끝. 그 자랑거리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본인이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있거나 분하고 억울한 상태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서 이 자랑질하는 사람의 얘기가 스스로 비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자랑질 하는 인간들 보면 염장 지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자랑질 하는 이 인간들 보면 뭐랄까 좀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난 삼성전자 다닌다고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최고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삼성전자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은 내가 삼성전자 다녀요 라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랑질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자랑 절대 안 합니다. 뭐 갑자기 졸부가 됐다든가 뭐 조금 돈이 벌어질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속으로 그래 애썼네 욕봤다 아유 고생했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시라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을 더 넘겨 생각을 해서 그 자랑질했던 사람의 말을 본인 스스로 그 자랑하는 사람의 말을 비수로 만들어서 자기 몸에 상처 내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남이 자랑하면 거기서 듣고 그래 욕봤다 잘했네 애썼네 그러고 끝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염장 지르는 사람 있죠. 없는 사람 앞에서 있는 척하고 그 다음에 뭐 안 가진 사람 앞에서 뭐 가졌다고 막 가진 척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면서 그 없는 사람 안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랑질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애 좀 틱하잖아요. 좀 유치하고 뭐 이런 정도에서 그냥 애교로 넘어가 줄 수도 있는데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염장 지르는 사람은 꼭 자기보다 낫다, 자기보다 못하다는 사람 앞에서 자랑을 가장 한 염장을 지르는 거죠.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 그래, 너 좀 고소하게 상처 받아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염장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재산 면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 앞에서 안 가진 사람 앞에서 가진 척.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막 고상한 척.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랑하고 염장지르하고 조금 다른 거죠. 자랑질은 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만 이 염장지르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좀 악한 사람이죠. 왜냐? 그 상처가 나 있는 곳을 알면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좀 잔인한 사람이죠. 마음이 좀 악한 사람이고. 그러면 염장지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데 어떤 내가 아픈 상처가 있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자기가 좀 가졌다고, 자기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좀 더 누리고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래 애썼네, 욕받네, 고생했네 이거 좀 다른 거죠. 이 염장을 지르는 사람은 괘씸하죠. 괘씸하고 정말 분하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인간이 아니죠. 자기가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는데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아프다, 따갑다, 힘들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거는 염장을 지르기 때문에. 자랑질은 좀 다른 건데. 그래서 염장을 지를 때는 측은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유 그래 애썼네, 욕받네, 고생했네 이런 게 아니라 측은하게 보셔야 돼요. 좀 불쌍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 무슨 이 행복이 먼저다 이분이 이거 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염장을 질러서 상처가 났는 부분에 그게 소금을 얹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측은하게 보고 어떻게 좀 불쌍하게 볼 수 있냐고.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가 성인 군자냐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개천절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요 이래 염장을 지르는 사람은 그 자기보다 가지지 못하고 자기보다 없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염장을 지르는 상처를 주는 이 염장을 지르는 사람은 꼭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훨씬 큰 상처를 또 받는 거죠. 더 큰 염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은 꼭 자기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은 사람에게 완전히 심한 상처를 받았거나 염장을 질린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염장을 질리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서 못하다는 사람을 그렇게 또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좀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좀 누리고 있다, 자기가 좀 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들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염장을 지는 사람의 마음은 엄청나게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상처가 없고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얻는 것들을 얻고 공부를 해서 재테크를 잘해서 재력을 얻고 그 다음에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도전으로 승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랑질도 안 할 뿐더러 염장질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산 사람들은 염장질, 자랑질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이 사람들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뭐 좋게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내 좀 뭐 있네, 내 좀 뭐 가졌네 이렇게 자랑질하면 아주 이제 꼴값 뜨는 거죠. 꼴값 뜨는 거.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동영상을 보면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어떤 분야라도 이 동영상을 쭉 보면 좀 자랑질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자랑질하는 분들. 내가 사실 뭐 이런데, 내가 뭐 이런데, 내가 이런 정도인데라고 이제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유 좀 애썼다, 욕봤다, 고생했네. 요렇게 얘기하고 끝나지만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못하고 말이지 그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뭘 하냐고 막 훈계질하면서 아니 없어서 힘들어하고 안 가져서 괴로운 사람한테 뭐 훈계질하고 말이지 훈장질하고 이러면 염장 지르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죠. 엄청나게 큰 염장을 질렸다든가 혹은 그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남이 아프고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부분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못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측은하게 보셔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처를 치유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상처를 평생 안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염장 지는 사람 보면 정말 화난다네. 정말 저 나쁜 놈이 나한테 염장을 지르네.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실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죠. 제가 참 불쌍한 애구나. 참 측은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랑질하고 염장질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 사람들만의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염장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상한 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진 척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런 염장을 질렀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겉으로 표현은 안 했는데 우리를 얼핏 봤을 때 저 사람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염장을 지른다. 혹은 우리가 뭐 없는 것 같거나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염장을 지르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염장 지르고 자랑질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부하 내동돼서 열받고 화나고 속상해 하실 필요 없이 이런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자랑질하고 염장질하는 그런 것들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진 게 없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별로 없구나. 자,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 시간과 연구에 노력을 쏟아야지 이런 염장 지르는 사람한테 상처를 안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40대, 50대 회사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때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듣지 마시고 멘토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정말 성공한 내공이 튼튼한 그런 자랑질하고 이런 옆집 아저씨 말고 진짜 내공 센 사람을 찾아 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공 센 사람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 내공 센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있습니다. 단 자기가 내공 센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할 뿐이죠. 자랑질을 안 하고 잘난 척을 안 할 뿐이지 그런 내공이 깊은 사람들은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깊은 내공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전수해 줄까요?
술 한잔 마셨다고 막 전수해 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부단하게 노력하고 해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짓을 내밉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그때 이제 그런 어떤 훌륭한 멘토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랑질하고 염장질은 이런 하급, 저 밑에 있는 학급들의 그런 장난에, 그런 말 장난에 절대로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속상해 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그 시간에 본인을 더 가꾸고, 본인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본인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재산이면 어떻게 해서 본인이 지금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뒤져보세요. 본인이 재테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재테크가 뭔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 앞으로 경제 변화는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러면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이걸 선행으로 선제 준비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발 빠르신 분들은 부지런히 달러를 모으시는 분도 계시고, 부지런히 인버스나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언제 타이밍에 들어갈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항상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자랑질, 염장질 하는 이런 학급에 의해서도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부단히 준비를 하고 조금씩 내공을 쌓아가고 재력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조금씩 늘어가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권력과 명예와 재력이 늘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이런 자랑질하고 염장질 하는 사람들 보면 자랑질 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래 애썼네. 아이고 욕봤다야. 아이고 고생했네. 이렇게 툭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염장질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아유 참 마음의 상처가 크네. 그래 처근하네. 좀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랑하고 염장질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속상해한다는 그 자체는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아킬레스 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투 노력해서 조금씩 실력을 쌓고 더 노력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멘토가 나타납니다. 멘토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탁 주는 거죠. 제가 일전에 그 동영상 하나 찍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제목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젊은 사람인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앞이 탁 막혀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본인은 되게 성실하게 생각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댓글에 제가 동영상을 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에게도 제가 드린 말씀이 마찬가지죠. 부단하게 자기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그 기운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내공을 가졌고 아주 뛰어난 아주 뛰어난 내공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을 보는 거죠.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좌충우돌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또 트라이하고 또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쭉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다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손길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 옆집 아저씨 손길이 아니라 진짜 내공이 센 사람의 손길인 거죠. 그 손길이 바로 기회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아 이게 내 기회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손을 탁 잡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뭐 인생 한 방 없을까? 아니 뭐 인생 한 방인데 뭐 쉽게 살면서 한 방 빵 터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멘토가 손을 내밀 일도 없습니다. 사기꾼은 손을 내밀죠. 사기꾼은 쏙 손을 내밀죠. 근데 진정한 내공이 있는 멘토들은 싹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저놈 한번 도와줘 볼까 하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럼 그 손을 잡지도 않아요.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네요. 본인 자신을 탄탄하게 하고 본인 자신의
내공을 업그레이드하고 본인 자신의 실력을 쌓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물론 도중에 포기해야 될 그런 건덕지 그런 이유 그런 핑계거리는 주변에 쫙 깔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노력하면 그런 뛰어난 멘토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손을 잡으면 케이블카 타고 가듯이 슝 올라가는 거죠. 인생 한 방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뭐 케이블카 타고 간다고 해서 이게 뭐 인생 한 방처럼 로또처럼 풍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사기꾼이고 이렇게 꾸준히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생에서 이런 어떤 자랑질하고 염장지르는 이런 인간들은 아유 애썼다 야 욕봤다 야 아유 불쌍하다 야, 척은하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자랑질 염장질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속상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괴로워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